지금 홍준표 전 내부시장이 아까도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놈에게 2번이나 내다바이를 당하냐, 사기를 당하냐 이렇게 분노를 하시면서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네가 이재명에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가 한 3시간여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와중에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약간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SNS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하면서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홍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 만들어서 위기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라고 글을 올렸던데 이 이유가 뭔가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저도 굉장히 이분이 위트 있고 유머도 있고 해악스러운 면은 있죠. 또 귀염성도 있으셔서 젊은 층들에게 또 나름 인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TK 공략의 포인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 진정한 정치가 홍준표, 노련한 정치가 홍준표. 이렇게 이제 이게 라임이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 자체 입장에서는 TK가 이번에 압도적 승리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 23% 정도 득표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TK 민심을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한 30%만 넘는다면 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압도적 득표를 해야만 내란 정식이란 내란 기득권과 싸울 수 있을 때 국정에 어떤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인 호감 플러스 TK의 어떤 그 득표를 감안한 전략이다 그래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으세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아니 낭만, 진정, 노련 그걸 홍준표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저거는 그냥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갈등을 빚고 당 내부에서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것 같으니까 교란 전술을 하는 거죠. 교란 전술을 그러니까 이재희 비슷하게 해서 내부에서 싸움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부추겨 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 더욱 의심을 가게 만들고 그러면 더 싸움이 치열화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 전혀 마음속에도 없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저게 무슨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정밀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에게. 근데 홍준표 시장이 나 탈당까지 했는데 무슨 안 돌아간다 이러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사진도 막 나 여기 이렇게 좋은 데 있어 이러면서 사진도 SNS에 올렸던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오늘 SNS에 홍준표 전 시장님 이재명의 사탐 발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정계 은퇴하고 탈당했는데 네.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뭐 걱정이 된다면서 뭐 절대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러고 간곡하게 만류하는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그렇게 곡해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자체가 첫 출정실에서 뭡니까? 빨간과 파란을 같이 섞은 운동화를 신었죠. 기호도 끝에 빨간색을 했고요. 점퍼 기호에도 빨간색을 썼습니다. 현수막에도 그다음에 어깨띠에도 파란과 빨강을 혼합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념 전쟁 그만하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큰 맥락에서 던진 통합의 메시지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는 보수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좀 거침없고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저는 러브콜을 보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사탕발림이라고 뭐 안철수는 그럴 수 여길지 모르겠으나 본인한테 러브콜이 안 와서 질투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냥 정치가 좌우 치우치지 않고요. 정말 국민들 잘 사는 데 있어서의 통합의 길로 가는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제 방탄복을 입은 모습이 좀 주목이 됐어요. 이제 양복을 처음에 입고 와서 재킷 벗고 후보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제 하얀색 방탄복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가 됐다. 후보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러 위협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이 구도 자체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정책적으로 뭐 인물로 구도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에게 어떤 위해를 가함으로써 선거의 판세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어떤 상황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꼭 러시아제 적용령뿐만 아니라 어떤 뭐 여러 가지 테러에 대한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부산에서의 또 실제 그 정치 테러 피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방금 보기 한 3kg 정도 돼요. 우리가 3kg 정도 입고 다니면 불편해요. 옷 입을 때도 양복 입을 때 와이셔츠 위에 입고 다니면 불편하죠. 이게 어떤 뭐 선거 전략용이라고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선거를 안 해도 유리한데 굳이 있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정치 테러에는 철저하게 더 대비하고 방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후보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가 국가 요인으로 경호원부 가능하다 이런 입장문도 내긴 했더라고요. 아니 뭐 지난번에 그 칼로 테러를 당한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경호를 강화하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야 후보 다 마찬가지니까 그 여야 후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주는 것도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진성준 씨가 저 얘기했던 적용용 소총 밀반입 제보받았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km에 뭐 괴물 소총 얘기하는데 저렇게 제보받았으면 저거 경찰에 신고를 했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제보를 했으면 자기가 봤거나 뭐가 있으니까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보자가 적어도 그 소스에 대해서 그 총을 구입한 사람이라든가 적어도 그것과 관계된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저것을 그렇다면은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심이 가는 거는 뭐냐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야 저것도 혹시 그냥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니야? 마치 그냥 우리 후보가 말이야 이렇게 신병의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후보를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전혀 안 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후보들이 보호돼야 된다는 대의 명분 명제는 맞는 거고 보호해 드려야 되지만, 근데 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막 그 위험만을 그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그거 역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된 바로는 총기 밀수입 관련해서는 국정원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요인 안살용으로 된 것인지 어떤 용도인지는 일단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찰은 단순하게 이제 댓글에 암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정치 테러 위협은 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들 안전을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TK 지역을 갔어요. 일제히 이 TK 공략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뭐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수도권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뭐 여긴 내 텃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충청 지역도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 가장 어려운 지역 여기서부터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 때문에 내려간 것 같고요. 김문수나 이준석 두 후보가 내려간 거는 뭐 거기가 텃밭이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그 돌풍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힘들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내려갔겠죠. 일단 뭐 흔들리는 보수 본진에 들어가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흔들리는 보수는 5월 10일 날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새벽녘에 벌어졌잖아요. 대선 후보를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는데 보수 당원들 자체도 이걸 용납 못해서 반대 의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수가 그 안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진인 TK를 가서 이준석 후보도 그거를 줍줍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줍줍. 그렇죠. 주어야죠. 본인한테 갖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다급하죠. 이걸 봉합해야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이 균열이 간 보수 지지층의 어떤 단합을 얘기하려면 TK 본산에 가서 이걸 봉합하러 가야 되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TK가 전체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TK에서의 득표를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되고 본인이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근거지로 한 TK의 득표 활동에 조금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아마 TK 다 후보들이 지금 달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양대 구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끌어안고 1대1 구도로 가야 그나마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높지 않죠, 뭐.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아서 대결 구도를 양자 구도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고요. 거꾸로 양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올라탈 가능성은 있죠. 그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뭐 민주당과 손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 국민의힘과 손잡아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부풀려서 그래서 선거 이후에 자기 그 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협상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일화를 해봤는데 뭐 아무런 뭐 그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면 안 하겠죠.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오히려 거꾸로 이번 선거에서 완주를 해서 최대한 거꾸로 국민의힘을 공격해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자기가 끌어들여서 본인이 내가 대한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단일화 안 하려고 하겠죠. 완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완주할 것 같은데요? 완주할 수밖에 없죠. 구도 자체가 뭐 이게 단일화를 통해서 바꿀 만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완주를 할 거고 40살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첫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이 벌써부터 빅텐트와 단일화하는 거는 본인이 길게 보고 출사표를 던졌을 텐데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구도 인물의 평가를 봤을 때는 이준석이요 1중이에요. 이재명이 1강, 그다음에 김문수가 1약입니다. 구도 인물 면에서는 본인이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구도와 인물 면에서 약체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본인이 단일화할 이유가 있냐. 저는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요. 김문수 후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 이거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